중국 베이징에서 펼쳐지고 있는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저우르이앙 구단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3-3 쪽에 어떤 뒷맛을 남겨두고 박정환 선수가 중앙 쪽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마지막 착수가 이쪽 젖히는 수였죠. 네. 이쪽의 단점을 노리면서 그쪽을 받으면 이쪽을 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모양을 키우는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은 아직까지 이쪽 부분에 좀 강력한 그런 활용 수단이 있다는 뜻으로 박정환 구단이 이런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당연히 뭐 막 끊었고요. 저우르양 선수가 저쪽을 지금 젖혀간 수가 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끊겨서요. 네. 거의 서로의 이 경계선을 긋는 바둑이었는데 네. 상대 형태에서 흠집을 내고 그쪽에서 뭐 유리한 싸움으로 이끌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느낌은 지금 아니거든요. 움직일 수 없다면 보태주는 꼴이 되는데요. 자, 밑에서 단수를 쳤습니다. 네, 저는 흑행마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도 지금 이쪽을 끊는 수에 손이 돌아오긴 좀 어렵거든요. 이것은 네. 당장 여기를 두고 지금 내려 서버리면 여기가 뭐 축장문이 아니죠. 장문이야 뭐 이렇게 끊으면 되지만 당장 흑이 먼저 급한 곳을 지켜야 되고 지킬 때 여기를 밀어가면 흑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은 뒤로 손이 갈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봐도 젖혀서 흑이 손해봤는데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제 저우르양 선수는 어차피 이쪽을 젖히면 워낙 맛이 나빠서 항상 좀 후퇴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이쪽을 젖히고 쭉 미는 게 별게 없으니까 네. 그럴 바에는 그냥 흠집 남겨두고 나중에 이쪽에서 활용하자 뭐 이런 뜻으로는 풀이는 됩니다만 네. 뭐 최대한 좋게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의 이 진행이라면 상변 쪽을 눌러간 박정환 선수의 작전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흑이 먼저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흑이 이어갔고요. 백은 호구로 받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딥쟁고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일단 무엇보다도 몇 안 되는 그 제한 시간이 길게 딥쟁과 대국을 한 선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대국 당시의 느낌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관전자의 입장이니까 좀 다르겠죠. 침입을 하네요. 깊숙이 침투를 했습니다. 이제는 흑이 이쪽을 젖혀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젖힐 때 백이 느는 자세였던 아까 생각을 해도 젖히는 곳이 그렇게 좋은 자리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눌리는 자세가 되니까 이제는 이쪽을 중시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차렷으로 받았습니다. 어차피 흑이 이 한 점을 지금 변으로 두 칸을 벌릴 여지가 없으니까 이쪽을 단단하게 하면서 흑을 중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43개월 연속으로 지금 한국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신진섭 8단이 바짝 쫓고 있는데요. 이번 달 랭킹 발표에서 약간 흥미로웠던 점은 이세돌 선수가 4위로 내려앉았죠. 네. 이세돌 선수가 계속 1위이다가 살짝 떨어져서 계속 2위이다가 그 다음에 또 한 계단 떨어져서 계속 3등이다가 4위로 밀려난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3위를 최철환 구단이 차지했는데요. 최철환 구단은 그런 의미에서 랭킹이 역주행을 하네요. 네, 최철환 선수도 약 10년 전에 이미 한국 랭킹 1위를 찍었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정말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네, 다시 올라서고 있어요. 최근에 또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 LG배에서 일단 8강까지 진출을 했고 네. 이제 뭔가 이 가정을 이루고 또 아빠가 되면서 뭔가 책임감이 늘어나고 그게 성적으로 직결되는 그런 아주 좋은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칸 뛰어서 탈출을 하자 어깨를 짚어갔는데요. 이수는 일단 흙이 이렇게 두면 약간 무겁다고 보는 그런 느낌으로 두는 것인데 네. 여기서 노리는 것이 뭘까요? 몇 가지를 추측을 해보면 일단 하나는 여기 끼우는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끼우는 수는 이제 수인데요. 위쪽으로 두는 것은 되게 세력적으로 몰아가서 이건 흙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죠. 네. 이런 공격을 보고요. 끼울 때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끊고 이을 때 이런 날일자 공격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박정환 선수가 이 공격을 보는 것일지 이게 아니라면 이것 이외에도 백은 몇 가지 수법은 있어요. 여기를 둘 때 이것도 약간 어렵네요. 어느 쪽이든 일단 들여다보고 나서 좀 무겁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그런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공격은 잡겠다는 뜻인가요? 방금 전에 공격은 뭐 잡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백의 세력권 안에서 네. 좀 몰아쳐 가고 주도권을 쥐고 나서 백이 좋은 자세로 이쪽을 틀어 막기만 한다면 다음에 여기를 벌렸을 때 하변 쪽의 모양도 상당하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공격을 좀 엿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저우르이안 구단은 쌍립되는 곳 붙여갔습니다. 다른 쪽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는데요. 뭔가 받아주는 것은 상대의 의도이기도 하고 네. 약간 무겁다고 판단이 되니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단 상대방 약점을 노리면서 타개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 부침수 저류양 구단은 과연 이쪽을 막았다면 무엇이 가장 싫었을지 박정환 구단의 다음 작전은 무엇이었을지는 좀 궁금합니다. 네. 앞선 수법들을 살펴보았을 때 박정환 구단이 여기 끼우는 수를 보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가장 강렬한 수법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끊고 여기를 날일자로 가면 흙이 여기를 다 받아주면 이것은 너무 무거워서 백이 좀 원하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흙이 이쪽을 단수치고 쭉쭉 밀고 하변 침입을 본다든지 그런 흐름으로 갔을 때 판단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것이 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붙이자 한 점 잡아두었습니다. 네, 젖혀서 행마를 구해보고요. 딥잼고는 실수를 했는지 승률 기대치가 55%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유리할 때 확 밀어붙이지만은 또 않나 보네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딥지앤고의 바둑을 봤을 때에도 왜 자충을 채우는지 좀 이해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그 뒤에도 뭔가 실수가 나온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일본의 인공지능 딥지앤고는 확실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만 판단을 해본다면 네. 알파고는 물론이고 이 중국의 인공지능과 비교를 해도 아직은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번엔 몽백카페가 중국에서 치러지는 대회인데 절에는 왜 와일드카드 안 줬을까요? 전 그게 궁금하던데요. 아직까지는 그 중국의 인공지능
절에라던가 몇 가지 있죠. 뭐 여룡도 있고 네. 그 인공지능은 인터넷상에서의 대국은 했지만 어떤 공식적인 그런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베일에 꽁꽁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지로 끌어내는 데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은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64강전을 치르기 전에 이 약간의 그 사고가 생길 뻔했다고 해요. 중국에서요? 네. 그 딥제행고가 분명 테스트를 할 때만 해도 일본에서 쏘는 신호를 받아서 이제 대국을 치르는 데 있어서 뭔가 그 반응이 제깍제깍 그대로 응수가 되었는데 네. 그 대국 직전에 했던 상황에서는 뭔가 그 신호를 받는데 어떤 딜레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국을 치를 수 없는 상황까지 거의 몰렸었는데 이제 서버 문제였죠. 네. 현장에서의 어떤 서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약간의 해프닝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것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면서 대국을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와일드카드 한 장 받아놓고 시합 못 치르면 정말 모두에게 다 패가 될 텐데요. 네. 다행이네요. 중국의 인공지능 중에 하나는 구리구단이 사장으로 있는 거 하나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닌가요? 그 중국의 인공지능이 저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선보인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뭐 절에도 있고 뭐 여룡도 있고 실력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인터넷상에 등장을 했고 그 인터넷 바둑 사이트가 이제 구리구단이 운영을 한다기보단 투자를 한 그런 회사죠. 네. 저 우상귀 쪽에 한 점 잡아두었습니다. 지금은 이쪽 저친수로 인해서 백돌이 여기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느는 수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쪽 젖히는 수를 좀 염려하고 있었지만 백돌이 중앙 쪽에 호구도 오고 이쪽 느는 것도 오고 하니까 이제는 이쪽 느는 수가 신경이 쓰여서 지킨 거죠. 대신에 이쪽이 신경 쓰여서 지켰지만 그와 동시에 귀의 맛까지 커버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의 흐름을 우상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좌변에 지금 백이 어깨 짚은 수에는 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한 점은 뭐 버리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이제 와서는 흑돌이 이쪽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 가치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둘 때 백이 좌변 쪽에 실리는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날아가면 이제는 하중앙 쪽의 모양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흑도 뭐 그렇게 큰 자리를 두었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우상귀 쪽에는 맛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이고. 근데 뭐 수를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응수타진 같은 건데 붙여서 물어보네요. 그런데 지금 붙였어요. 지금 붙인 수는 손 뺄 수 있지 않나요? 타이밍이 인공지능스러운데요. 물론 안에서 백이 사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붙였을 때 손을 뺀다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면 사는데 지금 박주환 구단의 생각은 흑이 이렇게 붙여서 받을지 이렇게 호구 쳐서 받을지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그 상황에 맞게 흑이 받게 되니까 미리 결정을 지어라라는 거죠. 어차피 흑진영이니까 지금 백이 두는 수 자체는 악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을 두면 나중에 들여다보는 쪽을 좀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곳으로 두면 뭐 이런 쪽에 돌이 왔을 때 나가는 것까지 노릴 수 있으면서 자체로는 뭐 이런 붙이는 것을 또 활용할 수가 있죠. 네. 뭔가 흑의 응수를 물어보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하변 쪽에 이런 데 벌리는 자리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저기를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흙이 꽉 이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요? 네. 그때는 여기를 마늘모로 갔을 때 뭔가 잡기가 어렵다는 느낌인데요. 자체 수가. 원래 그냥 마늘모로 가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 돌이 없으니까 잡혀있는 형태였죠. 그런데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지금은 안에서 살아있고요. 네. 보통 이런 형태에서의 어떤 급소를 논할 때 이 붙이는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로 막아주고 단수 치고 일선에 한 집을 내면 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요. 안에서 살았죠. 그렇군요.
저우르양 구단이 역시 손을 뺐습니다. 네. 그런데 더 강하게 두네요. 한술 더 떠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붙인 수는 약간 방향착오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아무리 한국 랭킹 1위의 수법이라고 해도 좀 찬성하기 어려워요. 이 수를 두었을 때 흙이 여기만 벌려도 저 수는 완착이라고 느꼈었는데 네. 저우르양 선수가 좀 더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지켜갑니다. 저우르양 선수의 저 침입이 중앙 쪽으로의 탈출도 보고 있지만 이쪽에 붙여 끊는 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붙이고 만약 백이 뒤로 받는다면 그때도 여기를 젖혀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면 아주 환상적으로 흙이 자세를 잡고 중앙으로 다시 탈출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백도 덮어 씌우는 것이 그렇게 뭐 호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형태부터 정돈을 시킵니다. 네. 백은 좌상귀와 좌귀에 집을 확보해 놓았고요. 흙은 우변 모양이 참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또 흙은 지금 타이밍에 물어보는데요. 오늘 양 선수가 이 3-3으로 응수타진을 모두 하는 장면이 좀 재밌습니다. 네. 저수도 아까 이수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까 이수도 이쪽을 선택할지 이쪽을 선택할지 물어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선택할지 이쪽을 선택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을 선택을 하면 여기를 붙였을 때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아무런 뒷맛이 없었던 이 백의 형태가 이 젖히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를 막고 붙이면 백은 여기 느는 것까지 둬야 합니다. 혹은 흙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일자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두 번의 어떤 활용이 있으니까 애초에 백이 여기를 갔을 때 노리던 이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것도 선수로 사라지고 약간 당한 형태가 되죠. 또 손을 뺐어요. 서로가 계속 서로.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흙의 3-3의 응수타진은 어땠나요? 그 우상귀처럼 네. 뭐 완착이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우상 쪽에 이 붙이는 수처럼 약간 완착일지 어떨지는 아직은 좀 판단 안 되는데 네. 이 수도 지금 안에서 흙이 사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밀고 붙인다든지 하면 쉽게 살긴 살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살고도 백이 여기를 잇거나 호구 쳐서 둔다면 살고 나서도 이 한 점이 완전히 썩었잖아요. 네. 그럼 이 형태는 흙이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냥 귀를 들어가서 살고 백이 여기를 벌린 그런 진행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침입한 수도 상당히 이상해지고요. 야, 역시 귀를 살리진 않죠. 네, 지금 살리죠. 귀를 살리는 네. 것은 좀 이상해요. 바깥쪽에서 활용을 하네요. 박정환 구단이 귀 쪽으로 그냥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도 좀 활용을 당하니까 그리고 이 한 점 쪽을 선택을 하면 흙이 귀를 살았을 때 이 폭이 확 좁아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손 빼고 넓힌 거죠. 네. 그러자 저우르양 선수도 이번에는 귀 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부터 뭔가 활용을 합니다. 귀 쪽을 제압해 둡니다. 결과적으로는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한 칸을 띄고 거기서 백이 이쪽 넘는 수를 이렇게 눈목자로 지킨 듯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서로 집을 깨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가만히 한 칸 뛰네요. 네, 일단은 흙의 탈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앙 쪽이 흙도 얇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으로 갔습니다. 저렇게 한 칸을 띄니까 백도 2점이 좀 약한 느낌이 있죠. 원래는 박정환 선수의 흐름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붙여가는 수가 괜찮은 수법으로 보여서 이쪽에서의 처리는 백이 좀 잘 된 듯 보였고요. 그런데 역시 이 붙이는 타이밍이 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하네요. 굿으로 먼저 다른 곳 갈 수가 있었죠. 네, 뭐 하변에 벌린다든지 좋은 자리가 많았었는데 네. 왜 굳이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붙여서 상대에게 반발을 허용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예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약간 핀트가 벗어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침입을 합니다. 우하 귀 쪽을 물어봤는데요. 흙이 누르고 이렇게 틀어막는 것은 백이 너무나도 원하는 그림이죠. 지금은 네. 주변에 흙돌이 그렇게 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흙은 좀 굴복이고요. 흙은 뭐 기본적으로 이쪽을 막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거나 혹은 이렇게 막고 이렇게 늘어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느낌은 화점 자리로 맞고 치받을 때 늘어서 그 싸움이 흙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강하게 싸울 수가 있군요. 네.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그냥 귀에서 사는 것은 뭐 흙도 그렇게 두려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산다면 뭐 내려서는 것도 있지만 그냥 좀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자세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쪽 젖혀 있는 것도 선수이고 이 2점이 워낙 약해져서 이것이 백이 잘 됐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귀 쪽으로 받아두네요. 그냥 받아두네요. 백은 한 점 계속 움직이나요? 아니면 지금 활용을 한 하나요? 점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한 점을 움직인다면 네. 이렇게 치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수법이 있거든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여기를 두면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뭐 이 싸움도 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아니라 치받을 때 같이 치받는 수가 좀 더 통렬해 보입니다. 흙도 강하게 나오는군요. 같이 치받고 이렇게 받아주고 나서 이 2점이 봉쇄만 안 당하면 지금 같이 이렇게 나오면 흙은 하나가 나오고 백은 양쪽에서 다 커버를 해야 하니까 네. 아무래도 백이 좀 바쁜 형국이죠. 이것은 백이 좋은 싸움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흙의 응원건이 많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어떤 작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활용하는 정도로 갈지. 활용이네요. 네. 가볍게 날일자 씌워갔습니다. 이 위기 10결을 보면 사실 뭐 좋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네. 대부분의 말들이 싸워야 할 때서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할 곳에서 싸우지 말아라. 거의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죠. 주변에 백돌이 많았다면 뭐 백이 이런 곳에 백돌이 있고 이런 자리가 백돌이었다면 백은 당연히 싸웠어야죠. 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흑돌이 좀 강하고 오히려 백 2점이 약한 상황이니까 이제 싸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 상황은 좀 더 이 명확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이 또 이 기사들의 특징이자 또 초일류 기사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을 잘하죠. 네. 위기 10겨 중에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피강자부도 그렇고요. 피강자부. 세고치아도 그렇고 네. 대부분이 이제 상대가 강하면 뭐 나를 보호하라 이런 거죠.
뭐 봉희수기도 그렇고요. 위기에 만난 돌은 버려야 되고 네. 대부분이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지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풀이를 하고 있지만 강하면 싸우고 약하면 싸우지 말아라. 이 이야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주변에 흙이 좀 강한 상황이고요. 박정환 구단은 조심스럽게 날일자 행마를 했습니다. 좀 저수는 일단 젖혔을 때 뭔가 강경책이 있다는 뜻일지 박정환 구단이 여기 날짜를 두었을 때는 붙일 때 이렇게 뒤로 늘겠다는 생각은 절대 아닐 겁니다. 네. 이렇게 늘려는 생각이라면 애초에 이수로 여기를 붙였겠죠. 그만큼 굴복이고요. 당연히 백은 젖혀야 되고 지금 저우르양 선수가 근데 붙였다는 것은 뭐 끊는다든지 어떤 강경책을 보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저우르양 선수도 이렇게 느는 진행이라면 이건 또 반대로 흙이 뭐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백도 모양을 갖출 수가 있겠는데요. 박정환 구단 젖혀가질 않았어요. 늘었어요. 만족을 한 건가요? 글쎄요. 왜 젖히지 못했을까요? 뭔가 끊는 것이 싫었다는 뜻일 것 같은데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흙은 계속 밀어 가겠죠. 역시 젖혔을 때 이 끊는 변화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끊는 것이 싫었다는 뜻이고 끊었을 땐 기본적으로 축 관계입니다. 늘게 됐을 때 결국 이 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축이 지금은 이제 중요한 흑돌에 걸려서 이 싸움이 좋지 않다고 봤네요. 네. 근데 이렇게 날짜를 하고 느는 게 좋은 자세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반 쪽에서 흘러나온 흑돌도 아직은 완전치는 않은데요. 우상 귀 쪽에는 맛이 있고요. 네,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를 밀 때 이쪽 끼우는 형태가 좀 괜찮다고 보는 것 같네요. 흙이 반대로 끊지 못하나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만족이죠. 일단 두 점머리와 여기 끊고 뚫고 나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만족이고요. 네. 반대쪽을 끊고 나갈 때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시킨다면 이쪽을 먼저 머리를 하나 때렸을 때 두 점을 뭐 빈삼각이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때 뒤로 틀어 막고 버려도 이쪽 저쪽을 활용을 하면 젖히는 것도 선수고 느는 것도 선수라서 이 자세에서 어떤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뒤로 느는 것도 일리가 있네요. 저울의 양단도 선뜻 밀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해오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저수는 뭐 뜻이 그냥 분명하죠. 상대에게 여기를 교환시켜 달라 이겁니다. 아까는 밀었을 때 끼우는 게 있어서 뭔가 이쪽 모양을 잡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급소를 하나 가서 여기 하나 교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켜라 이런 뜻이죠. 그럼 백이 다음에 여기를 꼬부렸을 때도 그렇고 아까처럼 흙이 밀어갈 때 끼우는 것도 그렇고 그런 흙이 두려워하던 단점은 사라지니까 네. 지금 이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수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나요? 보통은 저 자리 자체는 급소인데 네. 지금은 백이 약한 돌이라기보다는 한번 참았잖아요. 날짜 그렇죠. 두고 늘어서 한번 두텁게 참았는데 네. 좀 강해 보일 수도 있는 돌에다가 지금 급소를 때리니까 네. 백도 좀 반발 심리가 생기죠. 아무 교환도 하지 않고 받아두었습니다. 네. 뭐 끊을 테면 끊어봐라 이겁니다. 끊어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도 물론 열받다면 저 급소를 맞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하기 싫은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백이 먼저 지금 이쪽 모양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소를 때리니까 아니 무슨 내 약점을 신경 써 라면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네. 악수를 해줬다면 흑도 미련 없이 다른 곳을 두었을 텐데 발걸음은 돌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번에 신진섭 8단이 좀 때이르게 탈락을 해서 좀 아쉬운데 신진섭 8단이 세계대회 최고 성적이 지금 4강이거든요. 네. 세계대회 4강은 두 차례 올라간 적이 있죠. 네. 한 번은 천야오의 선수에게 그리고 한 번은 당이페이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당이페이 선수에게 진 바둑이 조금 많이 아쉬웠죠. 일단 뭐 두 선수의 커리어를 비교했을 때에도 랭킹에서 신진서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대국 내용에 있어서도 신진서 선수가 사실 그 나이대에서 좀처럼 나올 수 없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패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분명 많이 남았죠. 현재 LG배 8강에 올라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커제를 만났는데요. 아무튼 박정환 선수의 뒤를 잇는 그런 차세대 1인자는 신진서 선수라는 것이 뭐 대부분의 바둑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네. 실제 랭킹도 다른 또래 선수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신진서 선수가 살아나느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느냐 혹은 뭐 세계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느냐 이것은 한국 바둑계의 미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네. 자, 밀어주고요. 어떻게 두겠다는 뜻일까요? 앞선 상황에서는 여기 끼우는 것을 약간 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급소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방금 전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끼우기에는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것이 없지는 않죠. 이 자세가 나왔을 때에도 틀어 막아도 어차피 끊기는 자세가 생기니까 네. 먼저 이렇게 시도하기는 백도 조금은 어려워진 측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도 뭔가를 노리지 못한다면 박정환 선수 생각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 자체는 지금 아래쪽에서 실리론 손해니까 뭔가를 하지 못하면 백도 뭐 불만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쉽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날일자에서 늘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를 단단하게 받는 수, 이쪽을 가만히 받는 수 계속 뭔가 상대의 어떤 강수를 유도를 하면서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호구 교환은 흑이 먼저 하네요. 흑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당장 끊지는 못하겠죠? 네. 끊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모양은 정말 흑이 너무 떨려서 여기를 끊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된다면 거의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덮어 씌우거나 했을 때 바로 잡힐 수도 네. 있겠어요. 이것은 이쪽을 밀어도 여기를 두들겨 막으면 이건 흑이 잡혔습니다. 네. 저우리양 선수는 끼우는 쪽을 방비를 했고 나중에 이쪽을 둘러싼 어떤 공방에서 활용이 좀 남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박정환 선수는 뭐 무슨 소리냐 이쪽을 끊을 수만 없다면 지금 이수도 집으로 악수 교환이고 백의 형태가 단단하면 상대적으로 흑돌은 엷으니까 지금의 진행은 백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백도 일단 좋은 자리에 돌이 놓여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공방은 그래도 박정환 선수도 뭐 그럭저럭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흑의 침입 때부터 살펴보면요. 그런데 역시나 그 전의 상황에서 이 부친수 아직까지도 여기를 서로 안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0여 수가 지나도록 이쪽을 처리를 안 할 정도로 결국 급한 자리가 아니란 이야기인데 그렇네요. 그런 곳을 응수타진을 했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역시 우상기는 좀 방향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보통 상대방이 손 빼고 안 받으면 기세로라도 두기 마련인데
지금 둘 시간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다른 곳에 계속해서 좀 급한 쪽을 양 선수가 처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우링 선수가 지금 좌기 쪽을 날짜를 갔습니다. 과연 안에서 살겠다는 생각일지 아니면 저곳을 통해 어떤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일지. 오늘 바둑은 두 선수 모두 지나가는 길에 좀 잽으로 응수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저수의 의미도 약간 응수타진의 느낌은 있어요. 자, 위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받는 방법 자체가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었거든요. 실전처럼 받는 것, 이쪽을 틀어 막는 것, 그리고 이쪽 부분이 단단하다면 백이 가장 좋은 수는 여기를 미는 수입니다. 네. 뭐 백돌이 이런 곳에만 있어도 이렇게 밀어서 잡는 편이 가장 깔끔하죠. 위로 막았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네요. 이쪽을 젖히면 귀 쪽은 확실히 좀 백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 여기를 젖혔을 때 그 자세는 흑도 좋습니다. 네. 여기를 끊는 활용, 그럼 여기가 선수죠. 그리고 이쪽을 넘는 수, 좀 여러 가지 노림이 있어서 이쪽 젖히면 이제 여기가 워낙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저우량 선수가 집으로는 꽤 득을 봤죠. 사실 백이 저렇게까지 두면은 또 버리기도 힘들잖아요. 귀에서는 박정원 선수가 실리로 뭐 크게 손해를 봤는데 네. 여기 두 텀을 쌓아두었고 여기서도 실리를 내주고 두 텀을 쌓아두었고 그 두 텀을 이제 활용을 해야죠. 공격합니다. 지금 저런 곳이 통렬하다는 뜻으로 방금 전에 박정원 선수가 참아둔 겁니다. 네. 자, 박종환 구단이 먼저 공격을 펼쳤습니다.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32강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딥쟁고 바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32강전입니다. 중국의 왕하오양 선수와 일본의 인공지능 딥쟁고의 대국인데요. 휠 또 끊어요. 네, 알 수 없는 교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앞서 이제 여기를 찔렀을 때도 분명 중앙적으로 자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여기 끊는 수가 귀 쪽 수를 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끊었습니다. 이 끊는 수는 귀에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지금 대학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밀어갈 때 젖히면 원래 이 교환이 없을 때는 흑이 끊는 수가 가능했어요. 단수 칠 때 늘리면서 이 끊는 약점을 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있다면 그때는 이 끊는 수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저기를 끊었을 때에는 이제 무조건 귀에서 수가 나거나 어떤 활용이 가능할 때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인데요. 네. 저건 뭐죠? 저도 어딘가에다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건 뭐죠?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아까 69까지 올라갔던 딥진구의 그 승률 기대치가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한 수를 흑이 두고 있으니까요. 백 입장에선 너무 고맙죠. 아니 지금 여기가 네. 안 그래도 이 중앙 쪽으로 이 흑도를 자충 채워준 것도 백의 입장에서 고마운데 여기를 밀고 젖혔을 때 지금 이쪽 끊는 단점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려웠던 곳을 또 한번 끊어서 대약수로 이렇게 해줬어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앞으로는 먼 훗날에 이길 수 있지만 이쪽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끝내기도 그렇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자충도 그렇고 어쨌든 이수와 이수는 이 한 점이 원래 잡혀있던 돌이긴 합니다만
흑의 두 수를 한 수로 줄여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흑은 한 집 손해고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두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수입니다. 자, 이러고 또 손을 돌려요. 딥쟁고의 이런 모습은 좀 의문이 드네요.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인공지능은 약간 이런 면이 있었죠. 근데 워낙 이 최근에 이 알파고나 또 중국의 인공지능, 물론 딥젠고도 지금 방금 전의 상황만 실수일 뿐이지 실력 자체는 탄탄하니까요. 네. 이런 엄청난 인공지능들을 접하면서 저런 모습이 이제는 생소해졌습니다. 네. 끊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인공지능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발전 속도죠. 네. 지금 이 바둑을 중계하고 있는 담당 PD와 그 딥젠고의 전 버전인 젠6에게 2점에 5집을 접어주고 밥 내기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 2점에 덤 5개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이 딥젠고의 전 버전. 사실 딥젠고가 이제 스폰을 받으면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과거에는 이 인공지능이 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젠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PD님이 접어주고 둔 거죠? 아, 제가 뒀습니다. 아, 제가, 담당 PD님이 베팅을 하셨군요. 뒤에서 이제 여러 기사들이 구경하면서 네. 이제 저녁을 걸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이기셨어요? 네, 밥이 맛있더라고요. 아, 사실 그 정도로 뭐 2점에 5집 정도는 사실 제 느낌에는 그냥 둘 때마다 쉽게 이길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젠이 지금 이렇게 되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 우변에 큰 자리 차지했습니다. 딥젠고도 알파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아무래도. 아, 당연히 많이 받았죠. 네. 저도 물론 뭐 IT 쪽으로는 당연히 문외한입니다만 네. 어떤 그 알파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다는 뭐 딥러닝이라는 그런 기법 같은 것이 이제 바둑에 적용한다는 생각을 못 하다가 네. 바둑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효능이 입증이 되니까 중국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딥젠고도 그렇고 그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의 인공지능도 그렇고 지금 거의 정상급 프로기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잡다 못해 네. 넘어서고 있죠. 이건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 소식통이긴 한데요. 사실 그래서 전하는 것조차도 약간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그 중국의 인공지능 절예와 이 중국의 프로기사가 2점의 대국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겼다 졌다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모 신예 기사는 2점에 졌다고 해요. 네. 그냥 그저 그런 신예가 아니라 그 이민배 신예 최강전은 예선 성적이 좀 괜찮은 그 정도 급의 프로기사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 선 다음엔 2점 이렇게 치수 얘기가 나오는데 2점이 어떻게 보면 좀 크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뭐 이제 인터뷰에서 기자분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2점까지는 사실 그렇게 뭐 안정적인 치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면 뭐 정말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거나 혹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2점이라는 치수는 이 맞수끼리 두었을 때에도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10초 바둑으로 둔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2점으로는 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점과 3점은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3점은 정말 며칠 밤낮을 새고 뭐 전날에 알코올이 좀 들어가고 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맞수끼리의 대결에서 3점으로 진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2점과 3점의 차이는 현저히 난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의 바둑을 보고 나서 이 천야오의 구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기사들은 2점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감상을 피력하기도 했죠. 네.
사실 바둑 둘 때 한 수 잘못 두면 덤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네. 두 점도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닙니다. 제 느낌에는 2점이라면 글쎄요. 축구로 친다면 한 4골 정도 접히는 것 같아요. 네 골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기량이 똑같은 팀이 하더라도 5대0 승부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골. 한 골만 넣어도 그렇게 기쁜데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독일과 브라질과 이제 축구 실력이 대등하다고 봤을 때 아, 경기를 치렀는데 먼저 4골 접히고도 질 수 있는 아, 뭐 그런 거니까 4골보다는 좀 더일까요? 4골 내지 5골 정도의 느낌입니다. 네. 2점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지지만 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네. 사실 일단 2점 접힌다는 거에서 자존심 면에선 상당히 상처가 되는데 그 치수가 그렇게 또 크다는 건 아닌 거죠. 물론 뭐 자존심이란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저는 이 바둑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승패가 명확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존심을 떠나서 지면 진 거고 이기면 이긴 거니까 대결을 펼쳐서 이기면은 그냥 더 뛰어나서 2점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네. 지면은 2점으로도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수긍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약간 부담스러운 점은 대국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분명 이 2점으로 지면 어떡하지 이거는 네.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그 자국 기사 상대로 많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2점에 이긴 것이 워낙 대단해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겼다 졌다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바둑이 몇 수 진행되었는데요. 딥첸고가 보면요. 여기 붙이고 나서 몇 번 더 건드려 보다가 이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자충 채운 것 대실수, 끄는 것 대실수, 이규환 악수. 네. 연속으로 한 3번 정도 실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률 기대치가 54%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까 이쪽을 처리할 때 한 69% 정도까지 올랐던 승률 기대치가 네. 이제 5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우변 쪽에 흑이 먼저 차지를 했고요. 백은 한 칸 걸침으로 침투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냉정하게 이제 딥젠고도 다시 모양을 넓혀서 결국은 이제 이북은 승부이기 때문에 이쪽의 모양을 최대한 키워갔고 네. 왕하영 선수가 여기를 걸쳐서 지금 호구치고 형태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들여다보고 젖혔죠. 이 들여다본 교환만 없다면 그리고 이쪽의 흑돌 주변 배석만 다르다면 사실 초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석과도 같은 진행입니다. 흑은 아낌없이 밀어가네요. 쭉쭉 밀어가고요. 네, 지금 이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집이 날 수 있을지 결국은 그쪽 승부인데요. 여기 형태를 보면 흑집이 한 12집이 나든 백집은 한 8집이 나든 그 정도니까 흑집으로 한 2집 정도 봐줄 수 있겠습니다. 네. 약 흑이 2집이라 보여. 넷. 일단 흑집은 여기는 뭐 어떻게 셀 수가 없으니까 먼저 백집부터 세어보죠. 네. 여기만 봤을 때는 흑집을 한 4, 5집 봐줄 수 있겠습니다. 백은 한 57 정도는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57은 넘어요. 네. 확정가가 네. 상당합니다. 사실 2텀을 제외한 채 57이니까 한 60집 정도는 그냥 봐줄 수 있겠습니다. 네. 100집이 60집이고 흑이 여기가 약 5집 정도라고 본다면
그럼 55, 덤까지 한 62 정도? 이 흙의 거대한 모양에서 100보다 62집 정도 더 내야지 그 형태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네. 62집이라는 수치가 워낙 엄청나서 한눈에 저곳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흙집이 나야 합니다. 네. 한 점을 제압하지도 않고 계속 밀어갑니다. 통으로 집을 짓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딥젠고가 자산기에서 분명히 실수를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 반응 모르죠. 그리고 아까의 그 딥젠고 자체 내에 어떤 승률 기대치를 보더라도 아직은 흙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딥젠고는 약간 그 낙관파라고 합니다. 네. 최정상급 기사를 보면 비간파가 좀 많긴 한데요. 박정환 구단도 조금 비간파라고 하고요. 저는 그냥 정확한 것 같아요. 아, 딥젠고보다 냉정한 박정환 구단인가요? 근데 아무래도 좀 기분 따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성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죠. 네, 약간 유리하게 보는 쪽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이요? 아, 박정환 구단 말고 다른 기사들을 봤을 때 아, 본인에게. 네,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그런 형세 판단을 하는 기사들도 여럿 있고요. 네. 네,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중앙 쪽 흙의 형태를 어느 정도 경계선에서 서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흙이 저렇게 붙여갔다는 것은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어느 정도는 하겠다는 거죠. 뭔가 살게 되면 다 깨지지 않나요? 이제 보통 중앙 쪽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어깨짓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네. 어깨짓고 이렇게 젖혀서 지금 흙돌도 여기 있으니까 약간 응원군이 되고요. 젖히면 늘고 이으면 이렇게 빠져서 귀는 귀대로 살리면서 중앙 쪽을 키워가는 이런 진행이 중앙 경영에 있어서는 간혹 사용이 되는 수법인데 지금은 좀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주변의 배석을 좀 의식하지 않고 이런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딥젠고의 공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런 공격을 통해서 특히 자신의 세력권 안에서 싸웠을 때 그 공격력이 엄청나죠. 바둑 역사상 타계로 유명했던 선수들은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조치훈 구단이거든요. 네. 그 조치훈 구단의 대마를 딥젠고가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별명이 폭파 전문가였습니다. 그만큼 돌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번에 64강전에 한국 선수는 18명이 갔습니다. 그 국가대표팀에서는 목진석 구단이 따라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팀만 이렇게 챙기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도 그렇고 네. 이제 전체적인 선수들을 다 챙기죠. 이미 이렇게 세계대회 본선에 오를 정도의 선수라면 국가대표 소속이든 아니든 국가를 대표해 나가는 거니까요. 네. 꼭 국가대표팀 선수만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32강전에 우리 선수들 6명이 남았고요. 아, 최철한 이세돌 형제 대결도 좀 보고 싶긴 한데. 네. 워낙 많이 만났던 두 선수의 대결이죠. 네. 최근엔 안 만나지 않았나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만나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자, 백은 빠르게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흙의 화점 자리 턱 밑으로 이렇게 네. 다가서는 수, 이 수가
흙의 세력권 안에서 빠르게 살려고 할 때는 사용이 되는 수지만 네. 평소에는 절대 따라 두셔서는 안 되는 수법이고요. 보통이라면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밑으로 올 때 중앙으로 눈목재로 탈출하는 수가 일반적인 발상입니다. 네. 초반 포석 단계에서 상대의 사면선 가운데에 침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렇게 밑으로 다가서는 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쪽의 흑돌이 강하고 이쪽의 흑돌도 강하죠. 그 주변의 흑돌이 워낙 강하니까 바깥쪽으로 쫓기면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그런 곤마가 될 수 있으니까 안에서 빨리 살고자 왕하웨양 선수가 이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백에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살고 나서의 개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딱 이 장면에서 지금 유명한 맥점이 있죠. 지금 상황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상황에서도 흔하게 사용이 되는 수법입니다. 젖혀 있는 정도 아닌가요? 여기를 젖혀 이으면 이쪽을 이었을 때 네. 다음에 어차피 여기는 이제 급소니까 늘어야죠. 네. 근데 이것과 여기를 끊고 늘었을 때에는 이쪽으로 활용이 뭔가 더 있지만 이제 젖혀 있는 것이 후수고요. 네.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가 좀 아쉬운 이런 상황에서의 맥점이 있습니다. 양쪽 다 두는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 화점에서 3-3을 들어갔을 때 정석 중에 하나가 네. 그냥 아예 초반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화점에서 3-3을 들어갔을 때 흙이 이렇게 2단 젖혔을 때도 간혹 사용이 되는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아하. 반대를 끊는 건데요, 그러면? 네. 아, 반대를 끊고 젖혀 이을까요? 이쪽을요. 네. 이쪽을 끊고 이제 젖혀 있는 것은 그냥 젖혀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아, 없죠. 어차피 그러네요. 여기를 늘었을 때 이 부분에 어떤 활용은 없으니까요. 아, 그렇다면은 뭐죠? 아, 젖히고 끊는 수요? 네. 허걱. 좋은 수죠. 어. 아마 이 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수가 여기를 두 칸 네. 버릴 때부터 항상 이제 사용이 되는 수법이고 어. 실제는 아마 그쪽을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모양에서도 그게 가능하군요. 젖히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죠. 이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 붙이는 수가 지금은 축도 불리하고 뭐 이쪽 부근에 흑돌이 워낙 많아서 수가 날 자리도 아니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이제 끊는 수가 맥점입니다. 쪽을 끊는 수가 있었군요. 네. 역시 두어 갑니다. 네, 바로 저수죠. 저렇게 끊어갔을 때 여기 한 점을 네. 잡으면 중앙 쪽 끊는 수를 당하게 되고 중앙을 이으면 이렇게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이 지금 축장문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양쪽의 백도는 다 연결이 돼서 흙이 망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흙은 이 약점과 이쪽에 한 점 잡히는 것을 모두 커버하는 수는 이 단수가 유일합니다. 네. 하나 단수 치고 나갈 때 그때 잡으면 이제는 여기를 끊어도 양단수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었을 때 흙이 무사하죠. 네. 그래서 백은 이제 여기를 단수 칠 때 그때 이쪽을 끊고 있는다면 애초에 그냥 이으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뒷맛이 없었지만 지금은 나가고 이렇게 밀어가서 젖히는 것과 이쪽 단수를 보는 그 맛보기를 노리는 뒷맛이 생깁니다. 그럼 네. 흙은 따낼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형태를 보면 그냥 여기를 젖히고 있고 흙이 여기를 이어야 할 곳을 여기를 호구쳐서 네. 백이 여기를 끊고 나서 이쪽도 이제 활용을 하고 단지 백은 어차피 흑진영이었던 이 형태에 대해서 하나 먹여쳐준 그 형태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아, 역시 바둑은 수순이 중요하네요. 왕하오양 6단이 빈틈없이 두어 갔고요. 뒷쟁고도 위쪽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여기서 흙이 반대쪽 지키면 안 되나요? 여기를요. 양호구 칠까요? 네. 자체로 이쪽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당장 큰 수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수는 안 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이제
이 여기를 찝고 여기를 끊었을 때 잡아야죠. 그럼 네. 이 단수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든다면 네. 이런 상황에서 백이 두고 나서 나중에 이런 데 붙일 때도 지금 이쪽 관계상 흙이 뭐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네.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두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젖혀 있고 흙이 여기를 이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뒷맛이 어느 정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네. 상당한 차이입니다. 백은 이쪽에서 안정을 취할 것 같고요. 딥쟁고의 승률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 좌상귀에서 실수를 하면서부터는 좀 뭔가 흔들리는 모습은 분명 있었죠. 네. 뭐 딥젠고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심리적으로 흔들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뭔가 갑자기 좋다고 보다가 딱 불리해졌을 때 그때 아주 이상한 수가 연속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에서 그 4국에서 증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버그 같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수가 나왔었죠. 네. 왕하오양 선수는 오늘 비교적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딥쟁고가 착수할 차례입니다. 네, 딥쟁고를 상대로 오늘 왕하오양 선수는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 약간의 그 흔들림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딥젠고의 어떤 그 3-3 쪽에 붙이는 그 좋은 수를 당하면서 조금 흔들리고 그때는 확실히 흙이 좀 우세해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약간 우세를 쥔 이후에 딥젠고의 수법에서 아주 이상한 수법이 연이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하오양 선수가 추격을 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저우리양 구단의 대국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부터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중반전에 좀 피 튀기는 그런 혈전을 예고하고 있는데 박정환 선수가 본인이 뭔가 이 실리를 많이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한 작전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의 박정환 선수의 맹공이 기대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공격력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